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오늘은 터치아이 과천점 대표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오렌지색 배경 어떤가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이들에 대해 걱정과 근심이 많으시고 불안한 가운데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로 맞이하고 싶어서 뒤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할까요? 같은 것에만 관심을 자꾸 갖게 될까요? 터치아이 TV. 왜 자꾸 했던 것들을 또 한다거나 늘 일상에서 패턴화된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서 자신의 그 능력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낯선 거, 다양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늘 똑같은 거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장난감을 계속 들고 다니고 또 똑같은 행동을 손을 흔들거나 눈을 흘기거나 하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의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어떤 경험이 적었기에 자꾸 반복하게 되고 상동행동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뭐냐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됩니다. 왜 우리도 기분이 좋은 날은 막 온몸이 들썩들썩 신이 나고 또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이 온몸의 우울감이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으면 어딜 가나 저길 가나 다 하트 뿅뿅뿅뿅, 그 사랑의 감정이 온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는 그만큼 발달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또는 많은 센터에서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아이들의 감정 발달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들하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하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일반 아이들은 하루에도 와 웃었다가 으아 웃었다가 화를 냈다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수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뭔가 아프거나 속상한 상황일 때도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지 않고 약간 이 정도 표정을 많이 안 써요. 쓸 때도 막 깔깔깔 넘어가는 웃음이 잘 없고 그냥 살짝 이렇게.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웃고 있는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표정이 애매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일단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 중에는 다양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같이 안면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안면 근육을 보고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이 감정 발달이 굉장히 많이 늦어져 있어요. 감정 발달이 왜 지연이 됐을까요? 일단 사람의 얼굴을 잘 쳐다보질 않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보면 그 감정도 같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막 웃으면 우리도 같이 거울 뉴런이 작용해서 웃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서럽게 울어. 그럼 우리도 뭔가 막 울컥울컥 울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나누는 것들이 서로 마주볼 때 뇌에서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눈을 잘 보지 않고 사람들 얼굴을 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보고 느끼고 공감할 기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감정 발달이 늦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감각 발달에도 이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움직이다가 넘어졌어, 무릎팍이 너무 아파, 피가 나, 그러면 막 속상해지고 울게 되죠.
근데 감각 발달도 같이 늦어져 있는 친구들은 넘어지면 울어야 되는데 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지다가 뭔가 긁히거나 이렇게 찝혔는데도 감각이 둔하니 아프다고 표현을 잘 안 하기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나 있고 나중에 보니까 멍이 들어 있고, 하지만 아이는 그 당시에 표현을 하지 않았던 거죠. 감정 발달이 왜 늦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감정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반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놀이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서 88년차는 아직 키가 작아서 안 되고 그런 비슷한 걸 탔는데, 이제 그걸 탈 때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갈 때 이 의자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푹 꺼지는 그래서 저희 딸이 놀이기구를 탔는데 의자가 없어진 것처럼 푹 꺼지는 그 경험을 해서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했을 때의 이 감정이 아이한테 이거를 또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자, 오늘도 그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내일도 탔어요. 그 다음도 탔어요.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좀 재미가 없어지죠. 그 처음에 그 재미만큼 재미있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싶잖아요. 그거보다 또 다른 거. 왜냐면 더 재밌고 싶어서 또 다른 어떤 재미와 흥미와 기분 좋은 유쾌함을 경험하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걸 해볼까? 이거는 안 해본 건데 해보면 어떨까? 재밌을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폐성향 있는 친구들은 감정 발달이 많이 지연되어 있거나 평상시 감정이 이렇게 너무 고요합니다. 울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짜증도 별로 안 내고. 근데 이제 간혹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는 짜증을 많이 불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잘 울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빈도수는 이제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울음이 아니라 그냥 짜증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아이들은 충분히 자기의 감정을 웃음으로도 확 터뜨려보고 울음으로 다 터뜨려봐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 짜증 정도는 우리 아이가 하루에 감정 경험을,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반복하는 것들 중에 감정을 느끼게 되면 매일 하는 게 재미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반복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들로 호기심이나 흥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 발달이 계속 촉진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아침에 했던 거 점심에 하고, 책 보는 아이들 하루 종일 책만 줘도 책을 봐요. 그렇죠?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들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혼자서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걸 놀이를 하는 이유는 이 놀이로 상대방과 같이 소통하고 싶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어떤 개입도 없이 아이 혼자서 20분 이상 책을 보고 10분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 안에 아이가 재밌다 하하 이러네 왜 안 되네 이런 감정이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똑같은 거 보고 책 보고 하는 거, 그 시간은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피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책을 봐도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감정을 느끼면서 봐야 되고, 근데 이미 시각자극 추구적인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은 책을 읽는 게 같이 읽더라도 사실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 저희가 이제 아이들 특성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솔루션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죠. 그 부분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이 아이한테 치료적으로 발달적으로 좋은 시간이 뭘까, 그렇지 않은 건 뭘까, 좋은 건 더해주고 그렇지 않은 건 빼주시라는 거죠. 근데 사물과 기계와 관련돼서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감정을 서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사람들과 같이 누가 우는 것도 보고 누가 깔깔깔 웃는 것도 보고 또 같이 접촉하면서 엄마가 간질간질하면서 엄마가 막 같이 웃죠. 그럼 아이도 이 접촉과 이 감정이 연결되면서 엄마가 간질간질하면 기분이 좋네. 그러면 다음에 엄마가 간질간질할 때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거예요. 감정 발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은 부모님들과 너무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감정 경험을 늘려주는 게 아이한테 불필요하다, 뭐 성격이 나빠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봐야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게 돼야 사회성이 좋아지고 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정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얘기 드릴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적인 거, 똑같은 거, 맨날 했던 것들을 왜 계속 할까? 그것은 아이한테 감정의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더 유쾌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더 행동이 다양해지고 새로워지는데 감정이 없으니까 어제 했던 거 무미건조하게 또 하고 습관처럼 패턴처럼 계속 그렇게 되고 그것이 자폐 성향으로 더 굳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아이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랑 같이 3번 이상 깔깔깔깔깔 웃을 수 있게 간지럼도 펴주고 막 이쁘다고 해주고 재밌게 놀아도 주시고 하루에 1번 정도는 불편해 슬퍼지려 그래 라고 아이가 느껴질 수 있게 조금 불편한 몸놀이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조건 웃기만 한다고 다 감정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요. 또 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 울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려면 또 책 한 권이 나오는데 또 그거를 한 개씩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네.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과 계속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신 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방송을 올리고 편집은 간단히 하고 부모님들이 집에서 참고하실 부분들을 계속 업로드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에게도 힘주신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